아무리 스케일이 크고 흥미진진한 영화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줄이다 보면 대개는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뭔가 깨닫고 어찌어찌 달라졌대라든지 여자랑 남자가 우여곡절 끝에 더욱 관계가 튼튼해졌대 혹은 헤어졌대 또는 어떤 영웅이 많은 어려움을 뚫고 지구 평화를 지켜냈대. 그런데 우리는 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영화를 보는 걸까요? 혹시 그 영화의 결과보다는 결과로 가는 과정에 애착과 관심을 갖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네 삶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루하루의 열심인 삶이었으면 합니다. 2018년이 한 달도 채 남질 않았습니다. 2018년 12월 4일 와우 팟 매거진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언기레기연합의 창시자 효시 1호 기자죠. 충북인 뉴스의 김남균 국장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눈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자신이 있나 봐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만 하고 싶은 말은 기자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기자의 변신은 무죄. 네. 그리고 언기레기연합의 얼떨뉴스죠. 3호 기자. 그렇지만 청출어람이라는 말에 걸맞는 3호 기자 박명원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청출어람 발음도 꼬이는 거 봐. 청출어람 하니까 김남균 기자가 저를 노려봐요. 청출어람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같이 다녀보니까 저희들 수준은 더맨더머예요. 그러니까 더맨더머 브라더스 기자인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진천군청에 저희들이 이제 함께 갈 일이 있었어요. 함께. 근데 이제 군청 안에 농협이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제가 이제 현금을 인출을 했어요. 그런데 깜빡한 거예요. 돈을 이제 인출 안 한 거죠. CD기에 넣어서 그냥 돈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고 이제 볼일 다 보고 다시 이제 청주로 오는데 운전은 이제 박명원 기자가 했고요. 오다가 이제 오창 정도에 와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돈을 안 찾았다. 그래서 어떡해요. 또 다시 이제 갔죠. ATM기에 그 다 찍히잖아.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한 10만 원이 넘는 현금인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 기자한테 차를 돌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그게 몇 초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닫히더라고요. 돈을 안 가져가면.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은행에서 통장으로 다시 입금을 시켜주는 시스템이에요. 아, 좋다. 저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농협 창구에 계신 직원께서 이렇게 다시 돌려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박 기자한테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만 박 기자가 막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선배님 그거 몰랐어요. 나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얄밉다.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운전을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 있잖아요. 헛고생을 그 헛걸음을 한 건데 나 혼자 했냐고. 진작에 알았으면 먼저 얘기를 해줬어야지. 확실히 청출어람 맞네요. 왜냐하면 후배 기자가 설령 어떤 잘못을 해도 감싸주고 그런 게 사수 선배 기자인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후배 기자의 그걸 다 까발려. 그 다음에는 옆에서 이제 계속 놀리는 거예요. 저 이제 김남균 기자처럼 안 살 거다. 바보 같다. 미련스럽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오는데 자기는 이제 되게 이제 샤프하고 똑똑하게 살 것처럼 스마트하게 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청주에 이제 다 와서 우리가 이제 LG로 해서 좌회전을 해야지 이제 청주로 들어오는데 그 좌회전을 못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저 오창 LG화까지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한 40분이면 올 거리를 1시간 반 걸렸습니다. 박명원 기자가 선배랑 좀 더 단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안 된다. 더맨더머다. 근데 말씀 중에 은연 중에 생활 정보가 하나 나왔어요. 저도 몰랐어요. 일정 시간이 경과할 동안 그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안 빼면 자동으로 닫힌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자, 저희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김남균 기자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소셜미디어 검색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기까지 얘기 들으면 뭔가 있어 보여요. 예. 뭔가 막 빅데이터를 활용한 큰 뭔가를 터뜨릴 것 같은 예. 지난 한 달간의 이슈를 분석해보는 그런 코너를 꾸리고 싶다고요. 네네네.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알기 쉽게. 네. 예. 그 이제 저희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해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젠 사람들이 그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그 이제 어떤 기기를 통해서 접속을 했냐.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데스크탑에서 접속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요. 그 대신에 이제 이런 모바일, 휴대폰과 같은 모바일에서 접속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가 되거든요. 시대가 이제 변하는 거죠. 그렇죠. 네, 시대가 이제 변했고,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인터넷이 가능해지면서 그것에 기반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소셜 미디어라고 하죠. 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기의 일상을 표현하거나 의견을 개진합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게 트위터, 페이스북, 네. 인스타그램,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또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 네. 브런치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정보를 전달하고 네. 자기의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예. 이걸 뭐 이제 우리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하는 시대고 예. 수천만 명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쏟아지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쌓여 있는 양들이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네. 자,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표현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네. 사회에 돌아가는 여론, 형성된 여론, 어떤 그 현상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소셜 미디어에 쌓여 있는 네. 어떤 개념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사용된 단어들을 가지고 특정 현상 혹은 특정 인물에 대한 그 추이 네. 또 반응의 추이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일종의 그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인 거죠, 이게. 네네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대부분 유료로 분석을 해주지만 네. 또 우리 일반인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자면. 자, 그럼 이제 다음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소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검색을 해서 들어가 봤는데 네. 소셜 매트릭스. 네네. 그럼 바로 주소가 뜨고 여기를 이제 클릭하면 썸 트렌드. 네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썸과 이제 트렌드라는 거죠. 자, 이제 자, 여기에서 보면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한 달간에 그 어떤 가령 길원득이라고 입력을 하면 안 나오죠. 예, 길원득과 연관된 이제 동시에 이제 연관이 된 이제 단어들 많이 사용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성 그런 것도 나오던데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용된 연관어 중에서 네. 가령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 가치 중립적인 요소 이렇게 해서 요까지 분석을 해줘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지난 12월 2일 밤 10시에 그 이제 검색을 했었거든요. 소셜 매트릭스를 통해 가지고.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실시간 트렌드 1위가 수상소감이에요. 수상소감. 예, 그래서 그 수상소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연관어를 찾아보니까 1위가 이제 방탄소년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에 그 수상소감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방탄소년단이 가장 많이 이제 나왔다는 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하루 전에 지난 1일에 그 2018년도 멜론 뮤직 어워드 7관왕에 방탄소년단이 올랐어요. 수상을 했고 그러자 이제 방탄소년단이 그 이제 소감과 그 다음에 사진 뭐 멤버들의 또 수상 소감 이걸 갖다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고 영향력이 막대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상 소감이라는 단어와 방탄소년단 행위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저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방송 시작되기 전에 요거 활용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네. 제가 제 이름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예, 존재감이 없죠, 뭐. 아예 백지예요. 네. 근데 이 쭉 내려가서 보니까 SNS에 주로 그 활동량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 페이스북 사용자가 많을 텐데 페이스북은 요 소셜 매트릭스에서는 이제 검색을 하지 않고요.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뉴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거 다 안 하니까 아예 나올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김남균 기자가
청주라는 그 검색어로 예. 이제 클릭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그러면 이제 청주라는 검색어를 넣었을 때 네. 연관어로 가장 이제 뭐가 많이 나왔냐? 충북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예, 그렇죠. 당연히 뭐 이제 사람들이 그 언급을 할 때 뭐 충북, 청주시 아. 이렇게 했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충북을 검색어로 넣으면 연관어로 청주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네. 예, 이제 그렇고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두 번째가 이제 남성, 여성, 이상해요. 운전, 교통, 사고, 음주운전, 20대 차, 운전자, 동승자, 교통사고가 나왔어요. 그 뒷자리에 탄 걸 7시간인가 지나서 발견한 아, 그것 때문에 지금 바로 아시네요. 아. 뭐냐면은 그러면은 청주와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언급했던 것들의 모든 순위를 갖다가 15개 중에서 14개를 네. 이 하나의 사건을 갖다가 이제 연결되는 아. 그 사건으로 이제 연결되는 검색어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청주를 했을 때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주목했던 부분들이 바로 지난 23일 날 11월 23일 있었던 그 사건. 네. 바로 그 이제 그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 상태였었고 이분이 차량을 몰다가 그 오창에서 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119 구급 대원과 경찰이 출동을 했죠. 네. 출동을 했는데 뒷좌석에 있는 그 여성분을 갖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앞자리에 있었던 네. 그 이제 두 남성만 네. 데리고 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여성은 8시간 뒤에 네. 발견이 됐고 그 수술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 지금 이제 전신 마비, 네. 그래서 중상 아주 이제 좀 그 치명적인 이제 피해를 입었던 건데 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제 주목을 했던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연관 검색어 15가지가 있는데 자 들어보십시오. 청주라는 단어를 입력해서 연관 검색어 살펴보니까 충북, 남성, 여성, 운전, 교통, 사고, 음주운전 20대 차, 운전자, 동승자, 교통사고, 부상, 차 뒤 15가지 전부가 다 이 사고와 관련된 연관 검색어로 다 도배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청주를 했을 때 가장 주목받은 네. 사건이었었고요. 당연히 이 사고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불행하잖아요. 안타까운 네. 사고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감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에 이제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중립적인 것 이렇게 나오는데 그와 관련된 그 감성 분석을 따로 해보니까 그 이제 음주운전, 부상당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기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청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성들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많이 표출됐다라는 거죠. 여유 옆에 여유 없다도 비슷한 크기로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요. 네.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털에서 청주와 여유 없다라는 단어로 다시 검색을 해 보면 네. 지목되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지목되는 그래서? 사건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은 이 단어들이 노출이 되는 있잖아요. 시기별 흐름이 나타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요와 관련된 단어들이 이제 그 부상하는 시기가 어디냐. 27일을 전후해요. 네. 그런데 사고는 23일 났지만 26일 날 이게 이제 처음으로 보도돼서 그렇죠. 알려진 부분들이거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시기적인 흐름들, 네. 어떤 그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사람들의 관심도, 반응, 또 부정과 긍정적인 것들의 트렌드, 추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충북은 어때요? 저도 한번 검색을 해볼 테니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충북을 검색했을 때에 네. 동일합니다. 청주와.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충북 전체를 아우러서도 그 사건이 네. 소셜 미디어 상에서 가장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맨 마지막에 15번째 정보는 왜 들어갔을까?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뭔가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북과 정보를 갖다가 동시에 검색어를 넣어보면 또 뭐 뭔가에 사람들이 주목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세종역과 관련해서도 준비를 하셨다고요? 그 우선은 그 세종역 하기 전에 이시종 지사 우리 또 충북 도지사? 이시종으로 키워드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 반대, KTX, 예비타당성, 아, 해찬들, 오송역 네. 이렇게 이런 연관 검색어가 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즉 세종역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시종 지사를 언급했을 때 세종역 문제와 관련해서 이시종 지사를 가장 많이 떠올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박명원 기자. 박명원 기자는 검색어를 넣으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저요? 네.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해보셨구나. 네. 김남균으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면 네. 뭐 재밌는 게 나오지 않을까요? 김남균? 예. 별거 없던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한번. 네. 자, 김남균. 경비원. 경비원. 가장 많은 어유 갑질. 감성 분석. 부정적인 빨간색 바탕에 갑질이 떴어요. 아, 이 후배 기자들에게 갑질을 많이 하나 보죠? 해명해 보시죠. 제가 이제 제가 갑질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이제 보도한 게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네. 입주자 대표자위의 갑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도를 했고 박명원 기자 그것이 이제 트위터상에 많이 이제 돌았다는 거죠. 갑질과 관련한 기사 많이 발굴해냈는데 네. 네. 아니야. 자, 그러니까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 이제. 단순히 기사와 관련된 것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에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모 대기업 거기에 갑질 얘기도 했었고 박명원 기자도 갑질과 관련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갑질이 아직은 뭐 제가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박명훈 기자한테 밀리지 않고 있다. 뭐. 예. 그리고요. 선배 기자는 죽지 않았다. 뭐, 예. 뭐 다음으로 넘어가자면서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세종역 문제, 세종역으로 한번 그 키워드를 넣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만 이제 KTX라는 단어가 2015회로 가장 많았고요. 예. 이어서 총리, 공약, 이해찬, 이낙연, 국무총리, 호남, 노선, 충북, 의원, 지역 뭐 해찬들, 불가 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자, 이 말이 뭐냐? 자,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세종역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찬 의원의 이제 발언에 의해서 이제 논란으로 쟁점으로 떠올랐고 그런데 그 시기에 지역에 이제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이해찬 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비난 의견이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딱 맞습니다. 뭐냐? 여기에서 그 세종역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호남까지 가세한 지역적인 갈등으로 번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존재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네.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이낙연 총리, 네. 그다음에 이해찬 의원이라는 거죠. 네. 세종역 문제와 관련해서 소셜 미디어 상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지역 의원들의 목소리는 잘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중앙 정치 이 인들이 많이 이제 거론이 됐다는 거는 그분들이 이제 주도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네. 이낙연 총리가 지난달 그 14일인가요? 네. 호남 지역 의원들이 이제 이낙연 총리를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천안에서 세종 요 직선화를 시켜서 서울로 그 호남선을 이제 서울로 가는데 이제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 네. 이걸 요구를 했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세종역과 관련해서 이낙연 총리가 아 이건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세종역과 관련한 논쟁의 중심이 그 이제 이낙연 총리로 옮겨진 거죠. 예. 예. 그리고 이 세종역과 관련한 감성 분석에 가장 큰 것은 역시 그 녹색 바탕에 흰 글씨로 요구하다. 예. 이것도 역시 KTX와 관련한 네. 그거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 의원들이 저쪽 부분들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죠? 그 S자형으로 구부러진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네. 호남선을 갖다가 직선화하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장이라든가 이해찬 의원도 요구를 한 거고 우리 충북에서도 또 요구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드러났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는 이제 논란입니다. 네. 뭐냐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걸 갖다가 이제 지역 간의 갈등 혹은 논란 좀 부정적인 이 갈등이라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부정적인 요소로 바라봤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김종대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정치인들이 친하게 지내야 될 이웃 사이를 갖다가 네. 갈등을 유발하는 건 나쁜 정치다 이렇게 이한 지적을 했었는데 네. 그런 맥락과 일맥상통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부정적인 검색어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갈등이 물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작게 지역 갈등. 네. 이 지역 갈등이 그래도 좀 네. 작은 크기로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우리 국민의 성숙도 네.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파란색 바탕은 긍정적인 건가요? 그 이제 바라다, 단호하다 네. 이런 그 이제 하늘색 바탕은 긍정적인 요소로 분류되는 단어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붉은색은 그 이제 부정적인 요소, 그다음에 초록색은 중립, 가치 중립적인 요소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꼭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그럼 요거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출신의 정치인들과 관련해서 해보셨어요? 나 지금 한번 해보려고요. 네. 네. 먼저 누구부터 해볼까? 오재세 의원을 한번 해보세요. 오재세? 네. 예예. 오재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달 네. 동안 네. 그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한유총의 이제 입장과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많이 하셨고 네. 또 일명 그 노인 장기 요양법을 개정하는 오재세법 때문에 네. 또 노동자들의 집단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시면 이런 소셜 트렌드, 이 썸 트렌드 분석이 어느 정도 유의미가 있냐 사회를 해석하는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자, 그래서 오재세 의원을 갖다가 이제 제가 12월 2일 날 검색을 해봤을 때 키워드를 넣었을 때 네. 연관어로 가장 많이 나온 게 박용진입니다. 박용진, 비리, 네. 규제, 유치원, 한유총 아. 이런 단어들이 이제 상위를 차지했어요. 지금도 역시 비슷하네요. 네네네. 그 당연히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소셜 트렌드를 통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의원들의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여기에 이제 분석에 반영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어쨌거나 오재세 의원이 이렇게 해서 주목을 받긴 했지만 감성적인 연관어를 보면 그렇게 그 웃을 상황은 아니에요. 완화하다, 반대하다, 유일하다, 어려운, 횡령, 적폐, 눈치보다 영리 네. 이런 순으로 이제 그 감성적인 분석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재세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좀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엔 정우택 의원. 예, 정우택 의원을 연관 검색을 넣었는데 네. 그 이제 감성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왜요? 우선 걱정스럽다라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러네. 발목 잡다, 촉구하다, 폭망하다, 미치다, 빠른, 불안감 느끼다, 나이 많다, 대단한, 지지하다. 예,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았다고 해서 꼭 그 정우택 의원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정우택 의원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걱정스럽다라고 봤을 때 사람들이 그 부분을 많이 인용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정우택 의원에 대해서 걱정스럽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우택 의원과 걱정스럽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분석이 되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을 겁니다. 이벤트가. 그러면 이제 그 반응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뜨거운 지방의회 의정비를 제가 한번 연관 검색으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게 인상이라는 단어가 가장 높게 나왔네요. 네. 의회, 회의, 비공개. 지방의회, 예. 지방, 울산시 의회가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울산시 의회가 아마 여기서도 대폭 인상을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그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이제 우세해지면서 그 이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일 것 같고요. 감성 분석, 의정비, 감성 분석. 싫다. 논란, 어려운. 이 어려운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지방 재정이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속에 연관이 이제 되는 것 같겠죠. 근데 부정적인 색깔인 빨간색에 삭감하다가 들어가 있어요? 네. 왜 이게 부정적인 그걸로 들어가 있을까? 아무래도 이 단어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단어 자체를 갖다가 이미 이제 부정적인 단어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풀보다는 악플이라도 있는 게 낫다. 사실 악플은 없어져야 될 것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 지역에 이제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를 검색어로 넣어보니까 정우택 의원과 오재세 의원의 이제 10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존재감이 없었던 거죠. 뭐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벤트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분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올라갈 겁니다. 왜요? 오늘 또 이분 이제 주목받게 생겼어요. 뉴스타파하고 세금 도둑 잡아라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네. 우리 이제 의정비하고 네. 개인의 이제 그 정치 후원회에서 이제 오는 이걸 갖다가 영수증을 갖다가 2번 청구해가지고 이중 처리 탄핵 네. 부분인데 우리 충북에서 유일하게 변재일 의원께서 네. 900여만 원을 또 영수증을 갖다가 허위로 2번 제출해가지고 탄했더라고요. 뭐 변재일 의원이 이제 해명은 실수였다, 착오였다, 미처 알지 못했다, 뭐 이런 정도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이제 좀 있으면 요 소셜 미디어 상에서도 검색어에 좀 회복하지 않을까, 네. 예,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에 그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역시 호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그 휴대전화 몇십 대 그 차명으로 해가지고 계속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여론을 바꾸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것도 우리가 경계해 봐야 될 것 같고 언젠가는 긍정적인 많은 검색어 뭐 예를 들어서 시원하다, 사이다 이런 검색어에 와우팟 매거진 네. 요게 좀 같이 걸렸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네. 뭐 덧붙일 얘기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시대를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뉴미디어에 적합한 네. 가장 강한 충북인 뉴스. 네. 충북인 뉴스가 새롭게 해보는 네. 우리 이제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 한 달간의 여론 분석 보고했습니다. 마무리를 이상하게 기승전 충북인 뉴스로 가네. 네. 와우팟도 사랑합니다. 김남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